안녕하세요. 조아라 컴퍼니 최 실장입니다. 여러분, 이 앵글 정말 오랜만이죠? X32가 잠시지만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만든 X32 강좌를 보셨던 몇몇 분들은 아니, 왜 내 질문엔 답을 안 해주나 서운하셨죠? 여러분, 이 X32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베린저 아빅스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입문용 강좌를 만드는 몇 달 동안 제가 빌린 데모였고요. 강좌가 어느 정도 끝나서 당연히 다시 돌려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X32가 한 1, 2주 정도 저에게 다시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또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X32 유저분들에게 정말 큰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바로 X32 펌웨어가 4.0으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특히 이 라우팅이 아주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과연 X32 하면 떠오르는 8채널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업데이트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한 편으로 끝날지 아니면 2부로 나누어질지는 저도 아직 4.0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알 듯한데요. 그럼 펌웨어 업데이트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자, 베린저 홈페이지에서 X32 검색을 하시면 펌웨어가 4.0 나오죠? USB 메모리에 넣어 주셔야 하는데 꼭 이 USB 메모리는 FAT32로 포맷이 된 USB 메모리에 파일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다들 기억하시죠? 꼭 이 USB 메모리를 FAT32로 포맷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FAT32로 포맷을 한 USB 메모리에 펌웨어 4.0을 다운받아서 X32의 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전원을 켜주면 Waiting for USB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자, 줌인으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준비한 USB 메모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업데이트가 시작되죠? 네, 대대적인 업데이트라 그런지 시간이 은근히 좀 걸리네요. 이게 일반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로 대대적으로 뭔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네요. 한 1,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와우. 이렇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제가 지금 한 2, 30분 정도 먼저 살짝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래픽이 정말 세련되게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픽이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RTA, 리얼타임 애널라이저죠? 이 RTA도 옛날에는 단색으로만 표현이 됐었잖아요. 이 RTA 파트. 그런데 지금은 보이시나요? 이 화면이 이 색깔을 표현을 못하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면서 이 피크 임계치에 가까운 이 음역대는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지금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촬영하는 카메라에는
이 그래픽이 얼마나 변했는지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뭐라고 할까, 마치 해상도가 높아진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선명하게 이 그래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이 아이콘 파트도 아이콘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의 숫자도 적었고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상당히 이게 은근히 불편했죠. 왜냐면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한데, 필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채널에는 뭐 어쿠스틱 기타를 연결해 놓고 어떤 채널에는 뭐 일렉 기타를 연결해 놓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이콘으로 그 차이점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콘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V 기타, 플라잉 기타죠? V 기타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기타의 종류도 많아지고, 드럼도 뭐 킥, 스네어, 탐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드럼 채널도 각 소스별로 아이콘을 선택해주고, 나중에 묶을 때는 이렇게 드럼 모양으로 묶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해졌겠죠. 그리고 보니까 칼라도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쇼 칼라도 16번 채널 이렇게 보시면 한 번 누르면 테두리가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바탕이 이렇게 변하죠. 이게 3.0에도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색깔을 변경시킬지, 테두리와 글자의 색깔을 변경시킬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변했고, 전체적으로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굉장히 선명해지고 깔끔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RTA 파트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변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외관은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그리고 뭐 폰트, 아이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명하게 변했고요. 기능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일 많이 변한 게 라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우팅을 보시면 뭐 인풋, AS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패치 포인트라고 생겼죠. 이게 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이 X32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고 불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8채널씩 무조건 묶이는 걸 아마 손에 꼽으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X32가 8채널의 저주에 걸려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로 무조건 8채널씩만 묶였잖아요. 그런데 이 패치 포인트, 이름도 멋있죠? 패치 포인트에 가서 유저 파트를 보면 여러분, 인풋, 아웃풋, 이게 지금 노란색인데 표현이 안 되네요. 안타깝다.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지금 원래 이게 지금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화면에는 하얀색으로만 표현이 되죠?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아웃풋 다 선택해 주실 수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인풋에 해당하는 것들을 유저가 모두 그 어떤 것까지 일일이 개별 채널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짝 좀 당겨 볼게요. X32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지에서 뭐 S165로 소스를 받는다 쳤을 때 무조건 이렇게 8채널씩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내 채널만 소스를 받고 이 나머지 내 채널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게 불가능했죠. 무조건 8채널씩 묶였으니까. 그런데 이 유저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S165로 소스를 받을 때 내 채널만 S165로 받고 나머지 내 채널은 내가 그냥 인풋으로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 각 채널별로 말 그대로 유저가 커스터마이징처럼 유저가 세팅을 해서 각 채널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기능이 이번 4.0에서 업데이트가 됐네요.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S16이 없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예를 들어 9번은 AS 1번, 인풋 10번은 AS 2번, 11번은 3번, 4번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어 13번은 내가 로컬에서 그냥 13으로 받겠다. 그리고 14번은 그냥 14번으로 받겠다. 15번은 15번으로 받겠다. 16번은 16번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주면 나가서 인풋에서 9에서 16 이 부분을 유저인 9에서 16으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짜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 채널은 AS로 받고, 이렇게 내 채널은 인풋으로 받고, 이건 아까 제가 아이콘 설명하면서 색깔을 바꾼 거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4개가 아니라 뭐 S16으로 3개만 받겠다, 2개만 받겠다, 뭐 유저가 편한 대로 받고 싶은 대로 채널 설정을 다 개별적으로 따로 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 4.0 펌웨어의 가장 큰 변화라고 짐작이 되네요. 와, 이걸 진작 해줬으면 8채널의 저주라는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없었을 텐데, 뭐 지금이라도 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 패치 포인트를 이용해서 인풋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인풋만 한번 해봤지만 아웃풋 역시도 개별 채널별로 모두 이 사용자가, 운영자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라우팅을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멋진 기능이 업데이트 됐고요. 아마 4.0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로 라우팅을 모두 유저가 각각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이번 4.0 업데이트에서 가장 크게 변한 차이점일 것 같고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살펴보고, 미리 제가 좀 만져봐야 어떤 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조만간 이번 4.0 업데이트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고요. 아, 그리고 X32 지금 제가 한 1, 2주 정도 가지고 있을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